잠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 이제 폐막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20일까지인가요? 네. 얼마 안 남았죠? 좀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국제적으로 어떻게들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뭐 미국이 보이콧하면서 김이 빠진 거고 네. 누구도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었죠.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것이 중국이 그 사이에 뭐 편법 판정이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유럽 국가 또 이제 한국을 비롯한 이제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오히려 그 반중 감정 이것을 더 높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전 세계인의 축제를 열어놓고 그 축제 잔치에서 자기네들이 더 비호감만 사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렇게 모든 뭐 올림픽에서 그 주최국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리한 판정은 뭐 다 있었지만 네. 근데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부터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그 올림픽을 그리고 관중도 전혀 없는 거의 없죠. 이제 이런 올림픽을 왜 했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은 중국이 도대체 세계에 어떤 이제 시그널을 주려고 올림픽을 개최한 거냐 요걸 포커스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지금 중국 경기가 왜 이렇게 나쁘냐 그러는 것은 저는 올림픽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올림픽 때문에 중국 경기가 더 안 좋은 거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그래서 그것은요. 예. 이 중국말로 칭링이라고 하는 제로를 만드는 정책. 그 제로가 그래서 뭐냐 그러면 바로 코로나 제로 정책을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일간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데 중국은 이제 실행을 했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코로나 발병의 책임을 방역의 책임으로 전환시키고 싶은 것이 중국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100년 만에 발생한 이 코로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우한에서 발생한 것인데 예. 이 발병 책임을 중국이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지금 반중 감정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은 그걸 이제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면피하려고 하면 코로나는 이것은 발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거기에 좋은 샘플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방역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확진자, 그렇죠. 최대의 사망자를 냈고 그렇죠. 지금도 30만 명 이상 일간 확진자가 나와요. 네. 그런데 중국은 뭐 미국 인구의 거의 4배 가까운 인구를 가지면서 하루에 50명 이하의 이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발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관리 시스템이 이게 중요한 거다. 요거를 전 세계에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끌고 갔던 이유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미국이 보이콧을 이제 얘기를 할 때 보면 네. 이 신장의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인권 문제는 또 다르게 얘기하는 건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올림픽의 원래 정신으로 보면 뭐 인권 문제나 정치 문제는 이제 이것이 보이콧의 사유가 정확하게 된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근데 확실하게 이것을 보이콧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가. 이것은 확실한 거부 사유가 돼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가 이런 이제 거부를 못하게 하려고 하면 중국에서 코로나 제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50명, 40명, 뭐 적을 때는 20명까지 확 낮춘 이유가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 바로 이 코로나 제로 전략이었고 네.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서는 그러면 이제 뭐 불러가지고 뭐 할래? 네. 스키 타고 뭐 스케이트 타는 거 어디서도 봤는데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금메달이 몇 개다 하는 것에 목숨 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중국은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에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미중의 전쟁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은 이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의 도둑질을 누가 했냐. 그래서 기술을 훔치고 베끼고 또는 강탈한 것이 중국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세계도 거기에 동조하는 입장인데 예. 이번 그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이 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이번 동계올림픽에 다 도입을 해서 맞아요. 요것을 통해서 봐라. 미국도 안 하고 있고 유럽도 안 하고 있고 아시아는 못 하고 있는 그 기술을 우리가 구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첨단 기술이 훔친 기술이 아니라 수준이 이렇게 높다는 걸 전 세계에다가 간과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죠. 그렇죠. 전 세계 기자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번에 이제 변법 판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묻혀졌긴 하지만 첫 번째 중국은 AI하고 로봇을 대거 등장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식당에서부터 이제 뭐 음식 만드는 로봇, 또 이제 칵테일 만들어주는 로봇, 네. 그리고 이제 방역, 그 소독약 치는 로봇, 네. 그 다음에 이게 그 방공, 이제 컨트롤하는, 감시하는 이제 로봇, 네.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그 스키장 같은 데서 도우미, 이것도 전부 이게 다가 로봇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은 이번에 로봇 기술을 이제 보여주고 또 그러고 이번에 보면 중국이 그 중계를 할 때 보면 우리도 이제 요즘 뉴스에 보면 중계할 때 수화로 설명하시는 분이 화면에 네. 나오잖아요. 네. 네. 이번에 중국은 그 수화로 중계하는 사람, 네. 이 사람을 AI로 만든 겁니다. 아바타로.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사람처럼 그렇죠. 나오긴 하는데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아바타입니다. 버추얼 휴먼 식으로 해서 수화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냥 자막으로 이렇게 타이핑 그게 쳐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AI 와. 플러스 로봇을 보여주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뭐 다가 관심 갖는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중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자율주행 버스, 네. 자율주행 택시 그리고 자율주행 고속철도를 이번에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베이징은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눈이 많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스키 경기 뭐 눈하고 관련되는 경기는 거기서 할 수가 없어서 좀 떨어져 딴 데서 한다고. 그래서 네. 더 북쪽으로 한 150km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설상 경기는 거기서 하고 네. 빙상은 이제 올림픽 경기장 안에 있는 실내에서 옛날 그 예. 체육 수영장에서 얼음 올려가지고 하는데 네. 거기에 150km의 거기에 고속철도를 만들었고 시속 350km로 달리는 거죠. 네. 그러면 42분이면 이제 가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고속철도 자체가 자율주행 고속철도입니다. 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고속철도가 훨씬 자율주행하기 쉽지만 그렇죠. 어쨌거나 고속철도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집어넣은 건 이제 고철도가 처음이죠. 그러니까 도시철도가 아니라 그렇죠. 고속철도에서. 고속철도에. 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로봇 기술하고 AI 기술 이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것이 이제 뭐 편법 판정이니 뭐 이런 것에 이제 묻혀버린 이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막식만 봐도 확실히 2008년 하계 베이징 올림픽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든지 그 주 경기장 바닥을 다 그냥 LED로 깔았더만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화를 봐도 굉장히 작고 컴팩트하게 자기네들이 좀 내실 위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도 약간 조금 비호감을 사는 올림픽이 됐다라는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서방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중국은 왜 저렇게 그냥 비호감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중국이 바라보는 우리는 어떨까? 또 우리가 그 한복 가지고 조금 이슈가 많이 됐는데 한복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이제 뭐 조선족 자기네들이 이제 소수민족이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본 한국의 모습은 최근 들어서 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이것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이 굉장히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대선이 걸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의사 표시나 관점 표시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네. 또 뭐 중국의 특성상 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제 뭔가 액션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국이 공식적인 한국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한복 문제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중국의 오피셜한 이제 그 기관에서 그 오피니언을 얘기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언론 또는 이제 SNS 상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됐던 거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게 뭐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이른바 뭐 관영 언론이라 뭐 중국은 다 관영 언론이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뭐 인민일보다 뭐 거기서 얘기를 하면 그건 진짜 국가의 의견인데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번에 한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언론이 조금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섭섭함 또는 이런 것들을 조금 과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말씀하셨지만 한복 문제는 이제 우리 한복을 좀 따라한 건 분명한데 중국에 이제 뭐 56개 민족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거기에 한 민족이 이제 우리 중국 동포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을 뭐 그 경기장에서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역으로 우리로 봐서는 우리 걸 좀 베낀 거 우리 문화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중국 동포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냐 이게 이제 그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들은 국가적인 행사에 소수민족인 우리의 이제 그 의복이 전 세계로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조금 이제 이 자긍심을 가지는 이제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것하고 중국 동포들이 보는 것은 조금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한복 문제를 가지고 뭐 중국이 동북 공정이나 문화 공정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한중 관계에서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뭐 소수민족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몽고족이다. 그럼 이제 몽고족의 복장이 나왔을 때 그것이 내몽고 사람들의 복장이라고 하면은 몽고에서는 그것이 우리 문화 침탈이라고 보는 거냐. 이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조선족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한복만 빼놓고 만약에 개회식을 했으면 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문제 쪽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고 또 우리의 그 이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세게 가야 되고 정말로 한국의 그렇죠. NTT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문화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강하게 어필하고 또 우리가 수정해야 되지만 이번 한복 문제 같은 경우들은 조금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을 달리하면 그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번 양보해서 뭐 조선족이 있기 때문에 조선족도 함께 보여주려고 했던 거다라는 이해한다 쳐도 그걸 옆에서 막 긁는 막 SNS들이 있잖아요. 막 중국 사람들이 뭐 원래 뭐 한복은 우리 거야. 뭐 너네들은 뭐 작은 나라잖아. 막 이렇게 또 하니까 더 막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뭐 핸드폰 가입자가 16억 5천이고 인터넷 가입자가 10억인데 거기에 사람들 이제 뭐 1,000만 명, 2,000만 명, 5,0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메이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뭐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뭐 미국이든 그것이 중국이든 뭐 영국이든 간에 일본이든 간에 거기에 극단적인 뭐 표현들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익명의 그늘 뒤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중국의 그 탑이나 정부나 주류의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어딘가에 숨어있는 엄지족들의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한 몇 천만 명.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지만 조금. 근데 우리가 대국으로 이제 좀 받아들이겠네요. 우리는 대인배 한국으로서.